우리 지금 배우는 건 고1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수업 시간에 또 할 거야. 본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직선전류, 원형전류 이런 설명 안 할 거예요. 못하고 그때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고 바로 전자기유도 현상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전자기유도 현상에 대한 공식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 몸체 앞뒤로 있는, 앞뒤로 연결되는 것들을 함께 지금 오늘 알려주는 특강을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기에너지 수송도 고1 과정이니까 또 설명을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메 법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메 법칙은 또 여기서 고1 과정에서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지라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제 오메 법칙이 어떻게 탄생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암기하고 어떻게 변형되는지까지 잠깐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요, 내가 아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만들었어?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전기를 잔뜩 만들었어. 전기를 만드는 곳은 어디야? 기상청인가요? 비가 오네. 기상청은 아니고 발전소에서 만들죠. 발전소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의존도 1, 2위라고 한다면 어디다 서요? 우리 집 옆에? 거의 오지에다 쓰죠. 오지란 굉장히 먼 곳. 원자력 발전소에는 바닷물이 필수적이라서 대부분 바닷가에다가 짓습니다. 화력 발전소도 우리 집 옆에 있으면 공해 물질이 어마어마하겠죠. 화력 발전소도 굉장히 먼 곳에 짓게 돼요. 그래서 오지에다가 짓게 되는데, 거의 오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거리는 어때요? 굉장히 멀죠. 무선으로 전기를 막 쏘나요? 무선으로? 아니죠? 유선으로 갑니다. 유선으로.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림 기억나나요? 우리 고속도로를 갈 때 옆에 세워져 있는 그 많은 철탑들. 그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공급하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송전탑이라고 하죠. 송전탑. 자, 전기에너지를 수송할 때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가 오늘의 테마입니다.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가 테마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전력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력. 이 력자를 보면 왠지 힘 같잖아. 근데 전력은 에너지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파워, P라고 표현합니다. 파워, 전력, 파워. 자, 힘이 세다. 전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한 개념이 전력인데,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요. 이 에너지란 전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전기 에너지. 이거 보면 좀 익숙할 거야. 단위로 뭘 쓰냐? 와트를 씁니다. 와트. 여기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형광등 같은 거 살 수 있거든요. 형광등 20W짜리 형광등, 40W짜리 형광등, 60W짜리 형광등, 되게 다양한 와트의 형광등을 팔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와트. 빛을 보고 놀라는 정도? 20와트. 와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쓰느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W는 1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할 때 20W라고 써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쓰고요. 얘는 시간의 초죠.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느냐가 와트를 의미합니다. 다시 20W는 뭐다? 1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 20W라고 표현합니다. 40W는요? 1초에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할 거 아니야? 그럼 전기 에너지 소모해서 뭐 하려고? 전등이니까 빛에너지로 바꾸겠죠? 그래서 문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20W와 40W 중에 누가 더 밝을까요? 당연히 40W가 밝아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녀석이 더 많이 빛에너지를 바꿀 테니까 훨씬 더 밝습니다. 누가 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40W겠죠. 선택의 문제 이제부터. 20, 40, 뭐 사지? 이게 아니라 창고에 넣고 쓸 거야.
창고, 가끔 가는 창고, 그리고 가끔 가는 창고고, 그다음에 밝지 않아도 돼. 그럼 적은 와트수를 써가지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게 유지하려면 창고에는 20W 쓰고요. 주방에 쓸 거야. 좀 밝으면 좋겠어. 그럼 40W 쓰면 되겠죠. 그치? 공부방에 쓸 거야. 60W 쓰면 됩니다. 더 밝게. 그래서 밝은 게 좋아. 자, 용도에 맞게 쓰면 됩니다. 대신에 와트수가 높을수록 더 전기요금이 많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을 이제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력, 전기의 힘, 어떤 힘, 전력이란 말 딱 듣는 순간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가 어떤 힘을 결정하는 거예요. 힘. 그 힘이란 빛의 힘일 수도 있고요, 열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전열기 같은 경우는 막 1000W, 2000W 막 그래요. 우리 헤어드라이기 2000W예요, 2000W. 1초에 2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써요. 전기요금 겁나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쓰면. 그래서 2000W나 되니까 단시간에 고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에서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오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1800W에서 3200W까지 이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선풍기는 한 50W에서 100W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트만 보더라도 이거 요금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 이런 거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 전력이라고 불러주고요. 공식 갖다 조금 놓을 건데, 봐봐. 이 전기 에너지를 잠깐 뜯어가지고 잠깐 설명할게요. 전기 에너지, 방금 만든 전기야. 전압을 높이면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전압하고도 비례하고요, 전류하고도 비례하고, 오랫동안 모으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모이겠죠. 그래서 전부 비례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VIT에 모두 비례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VIT로 구해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몇 볼트가 걸렸어? 몇 암페어 흘러? 몇 초 동안 전기 흘렸어? 전기 에너지 이만큼 소모됐겠네? 전기 에너지 이만큼 모였겠네? 이 공식 가지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어넣어봐. 정말 TT가 예쁜데요, 그죠? T 예쁜데요. 보이네?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 전력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V 곱하기 I로 바뀌게 됩니다. 전력 공식이 뭐다? VI예요. VI. 전력은 VI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P는 VI다 써있죠. 보이나요? P는 VI다. 그래서 VI라는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에는 뭐가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없어요. 요게 없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TT 노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그죠? 약분되기 때문에 나온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전력 공식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게 돼요. 자, 전력 공식 먼저 소개를 좀 해주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뭘 추가할 거냐? 두 번째, 얹을 거야. 오메 법칙, V는 I를 구출하고 알약을 먹었죠? V는 IR 공식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자, 그럼 전력이 VI니까 첫 번째, V 대신에 여기 대신에 IR을 한번 집어넣을게. 어떻게 변형됩니까? 전력은 I 제곱 R로 변형됩니다. 전력 구하는 공식이 I 제곱 R로 변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 I 대신에 이건 I로 정리해볼게. I는 R분의 V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전력은 여기다가 R분의 V를 넣으면은 R분의 V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력 공식이 이렇게 또 변형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왜 변형되는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요거를 우리는 쓸 거야 라고 그냥 띡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손실 전력 구할 때는 이 공식 쓸 거예요 이렇게 소개만 하고 있단 말이야.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공식이 왜 이렇게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설명하실 때는 설명하시겠죠. 오메 법칙 끌어와서 설명하시겠죠. 이렇게 나온 공식이다 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구나. 정리하면 되게 많죠. 뒷담화나 이렇게 전력. 우와, 이딴 공식도 있고, 요딴 공식도 있고, 요딴 공식도 있고, 요딴 공식도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4가지 공식으로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력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볼 거예요. 전력. 전력은 전기의 힘이잖아. 자, 잡아. 전기의 힘. 3군데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전기의 힘이 다 달라. 첫 번째, 발전소. 발전소에서의 전기의 힘이란 발전소. A 발전소가 있고 B 발전소가 있어. 야, 둘 중에 누가 더 전기 많이 만들어? 저희야! 저희가 전력이 더 세요. 무슨 전력? 이걸 생산 전력이라고 해요. 저희 단위 시간 동안에 이딴만큼의 전기 에너지 만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생산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생산.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이름을 생산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이 뜻이야. 이걸 생산 전력이라고 하고요. 생산한 걸 가지고 가정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가정에서는 방금 아까 얘기했던 20W, 40W 얘기했던 가정에서 쓰는 거잖아. 이거를 소비 전력이라고 말합니다.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공식은 똑같아. 무슨 말이야? 너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써? 이 뜻이야. 써. 더 많이 쓰면 더 많은 빛이 나오는 거고, 더 많이 쓰면 더 많은 열이 나는 겁니다. 그죠? 얼만큼 써? 이 뜻이 소비 전력이고요. 여기서 일로 보내주는 동안 송전선 지나가죠. 자, 송전선을 상상해봐. 전류를 빵 보냈어. 전기를 보내면 중간에 송전선에 부딪혀갖고 저항 때문에 부딪혀서 막 중간에 사라집니다. 열 에너지로 사라져요. 사라지는 양. 야,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 사라져?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사라져? 얼만큼 손실돼? 이게 바로 손실 전력입니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손실 전력이에요. 생산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소마다 생산량은 일단 한정돼 있다. 한정된 양을 생산한다. 발전소를 더 많이 짓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현재 갖고 있는 생산 시설 가지고는 생산해내는 전력은 항상 고정돼 있다라고 일단 고정 못 박아두세요. 가정에서 쓰는 양은 들쑥날쑥하죠. 여름에 겁나 많이 쓰고요, 그죠? 네. 겨울에는 덜 쓰고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 가정에서 쓰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냥 의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말 안 듣죠.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걸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생산해내기 한정돼 있어. 100을 생산했는데 중간에 뭐 80 사라져. 미쳤죠. 왜 생산하니까? 엄청 사라져. 엄청 사라져요. 엄청 사라지고 도착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현재. 그래서 이걸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건 뭐다? 이거에 주목할 겁니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손실 전력을 이제 줄일 때 이 공식을 활용할 거예요.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이 공식을 활용할 겁니다. 활용할 거야. 자, 그럼 손실 전력 공식을 한번 여기 써볼게요. 이거 i제곱 r 가지고 검토할 건데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이 공식을 보고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류를 줄이거나, 그지? 저항을 줄이면 되겠죠. 맞죠?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면 돼요. 간단하잖아. 나와있잖아. 실제 저 저항을 줄이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송전선 교체하면 돼요. 금. 간단하잖아. 금을 교체해. 금. 은. 교체해. 실제 그렇게 한 나라가 있을까? 있어. 이 나라는 되게 엄청난 나라야. 이 나라는
우리 식민지를 삼자. 겁나 캐. 은 캐와. 은. 도로가 철도 놓고 다 캐와. 부산에서 배로 갖고 와.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약탈했던 일본. 일본의 송전선은 은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캐간 은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캐간 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대에서 캐간 그때 당시에 식민지 시대가 70년이었나요? 맞나? 30년이나? 70년이나? 생각이 안 난다. 30년대부터 한 35년인가 보다. 그죠? 35년쯤 되나 보다.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엄청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에 어차피 내 거 아니었죠. 훔쳐온 거잖아. 쫙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송전이 쫙 오 예.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 경제발전 오케이 이렇게 경제발전도 잘 되고 그랬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송전선의 일부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이걸 실제로 바꾼 나라도 있긴 있어요. R을.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못 바꿔요. 그죠?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I를 건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I를 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I. 자, 그럼 I를 건드릴 때 발전소한테 얘기합니다. 이 I를 좀 줄여서 좀 보내면 안 돼? 어디 보자. 자, 얘는 P는 VI라는 공식으로 여기는 사용을 합니다. 자, I를 줄이라고? 나는 생산해 내는 값은 항상 일정해. 근데 I를 줄이라고? 방법이 있죠. V를 겁나 높이면 돼요. 맞죠? I를 겁나 줄이려면 V를 겁나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고압 송전하는 거예요. 2만 볼트 올려! 그죠? 2만 볼트, 40만 볼트로 올려서 빵 쏩니다. 사람 죽든 말든, 그죠? 고압 송전으로 쏘는 이유. 위험한데 왜 고압으로 쏴요? 그래야 고압으로 쏴요. 압력을 높여줘야 전류를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죠? 전류가 확 줄어들면, 잘 봐. 전류가 확 줄어들면 그거의 제곱만큼 손실 전력이 줄어요. 와우, 이보다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압력을 딱 2배만 올려볼게요. 2배만 올리면 전류가 2분의 1로 줄죠. 전류가 2분의 1로 줄면 이거의 제곱만큼 손실 전력이 주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만큼 줄어요. 그동안 엄청 누락됐다면 거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분의 1. 100이 날아가던 게 25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엄청난 효율이죠. 이제 저 2배만 높여도 이렇게 전류가 2분의 1로 줄면 이 공식에 의해서 손실 전력은 4분의 1로 준다. 이게 시험 문제. 전압을 20배 높이면요. 전류가 20분의 1로 줄고요. 20분의 1에 적으면 400분의 1로 줄죠. 400분의 1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2만 볼트, 20만 볼트 이렇게 엄청나게 볼트를 높여서 보내는 겁니다. 다시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딱 가는데 옆에 송전탑이 막 보이네요. 와, 저기는 몇 볼트가 흐를까? 100볼트? 이러면 안 되겠죠? 수만 볼트가 흐르겠죠. 피카츄 저리 가랍니다. 그죠? 엄청난 볼트가 흐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근처 안 가봤죠? 가까이 가면은, 송전탑 있잖아? 송전탑 자체도 철로 돼 있잖아요? 혹시 전기가 흐를까봐 송전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뺑 둘러서 철조망 쳐져 있어요. 못 들어가게. 가까이 못 가게 해놨습니다. 못 가게 해놨어요. 못 가게 해서 못 들어가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산에 가도 막 송전탑 있는 거야. 산에 가도 가끔씩 보이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송전탑 있는데 그 송전탑 주변에 이렇게 뺑 둘러서 근처에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혹시라도 전기가 누전돼서 사람 다칠까봐. 왜? 그러니까 위험한 걸 왜 설치한 거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 못 사는 나라니까, 그지? 우리 집 옆에 지을 수는 없잖아, 그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고압 송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니면 은을 많이 만들어야든가, 금을 많이 만들어야든가, 연금술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R을 바꾸던가.
아무튼 우리의 오늘 핵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왜 고압 송전해야만 하는지, 고압 송전했을 때 얼마의 효율로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이런 방법도 있네요. 다른 얘기가 비슷한 얘기네. 자,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건 재질 자체를 바꾸자는 이슈였잖아. 재질을 좀 바꾸자, 더 효율 좋은 금이나 은으로 바꾸자 이런 거였잖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제 배운 것 중에. 저항을 줄이는 방법. 단면적을 굵게 하면 됩니다. 그죠? 굵게 만들면 돼. 송전선을 얇은 거 쓰지 말고 굵은 거 쓰면 돼. 그죠? 이것도 문제가 되죠.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더 굵은 거 쓰면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은으로 하지. 그래서 엄청 굵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성이 없죠? 굵은 거. 단면적이죠? 단면적을 키우면 돼요.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재질을 바꾸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세 번째 방법은 뭐야?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집 옆에 지으면 돼요. 짧게. 송전선. 그만큼. 오케이. 끝. 이 정도. 이거 현실성이 없다. 길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R을 바꾸는 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우리 346쪽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늦어서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변압기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전기를 수송할 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수송한다는 내용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은 좀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보면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그래서 첫 번째 고전압 송전 나있죠? 고전압 송전 전압을 높여서 이거는 미래지향적인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으로 첫 번째가 고전압 송전한다. 방금 한 얘기야. 고전압으로 송전하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얘는 물론 안전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안전하진 않아. 하지만 효율이 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울타리를 친다던가 또는 전선하고 송전탑이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애자라는 걸 설치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애자? 장애자 아니고요. 애자라고 하는 부도체로 된 애자를 설치해서 송전탑으로 전류가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장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전도체 배울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송전선을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다면 와우 손실 전력이 있어 없어? 없겠네. R이 빵이야. R이 0이야. 0이면 손실 전력 0이잖아. 그치? 그걸 초전도체로 만들면 저런 효율을 완전 대박 100% 효율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초전도체가 초전도성을 유지하려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야 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액체 질소를 흘려줘야 돼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그 선에 마이너스 190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상관없이 불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 책에 나와있듯이 경기도 용인시에 1km 구간을 이 초전도 케이블로
설치를 한 구간이 있긴 있대요. 용인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마지막 네 번째가 스마트 그리드. 3번과 4번이 오늘의 포인트인데, 이 테마의 포인트인데,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발전소로부터 B라고 하는 우리 집까지, 송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쳤다가 오는 거, 저기를 거쳤다 오는 거, 여기를 거쳤다 오는 거, 여기를 거쳤다 오는 것 등 되게 여러 가지 단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발전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죠? C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 C로부터는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여러 단계로 우리 집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전기 설비를 구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이런 소음,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나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통해서 약간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죠. 이제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 같은 거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전이 되더라도 복구 작업 중입니다 하면은 이걸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설비를 바꾸는 건 되게 큰일이야. 땅 파야지, 바꿔야지, 이거 금방 될까? 안 돼. 다른 루트를 따서 우리 집으로 전기를 공급하게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거고요. 스마트 그리드가 대부분 비슷해.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면요. 그리드. 다른 말로 지능형 전력망 이런 게 있죠. 지능형 전력망.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바로 전기 흡혈기. 전기 흡혈기 알아요? 모든 가전제품을 전기 흡혈기라고 해요. 쓰지 않고 있을 때도 이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보여요? 쓰지 않고 있을 때도 이 안에 맴돌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쨌든 이 안에 저항 때문에 계속 손실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쓰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램프 켜져 있지 않죠? 쓰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전기를 일정 부분 소모하고 있습니다. 흡혈기처럼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멀티탭을 이용해서 꺼버리잖아. 그죠? 꺼버리면 전기 공급이 안 되죠. 곧 얘도 꺼져버립니다. 보이나요? 빨간불 꺼지고 보이나요? 얘는 더 이상 전기 흡혈을 못하는 거. 안타깝죠? 자고 있어요. 자, 모든 가전제품은 전기 흡혈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하기 위해서 멀티탭도 이용하고 하지만 아예 우리 집 전체에 아예 전기가 공급 안 되게 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하나 끌 필요 없잖아. 그치? 스마트폰으로 그걸 제어합니다. 저 당분간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갈 거니까 저희 집에 전기 넣지 마세요. 띡. 완전 차단돼요. 전기 사용량 0. 근데 이거 안 하고 가면은 계속 흡혈 당해서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왔는데도 전기요금 4만원 내야 돼. 막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왜 4만원을 청구할까 그러면? 나 여행 갔다 왔는데 왜 4만원 내라는 거야? 한전에서 오라 그럴까? 한국전력에서. 혹시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서 일단은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그죠? 내가 여행 간다고 한전에 전화하고 가야 돼? 이상하죠? 여행 갈 때마다 막 한국전력 전화하고 막 가스공사 전화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인공적으로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하게 지능형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 한전하고 우리 집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어서 제가 어떤 버튼 하나만 딱 눌러놓고 등록만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전체 전류를 차단하거나 전체 전류를 다시 공급하게 할 수 있어요. 한전 입장에서 좋아요. 한전도 어쨌든 계속 전기를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쓸데없는 전기를 계속 또 만들어내야 되죠.
만들어야 돼. 언제 줄지 모르니까. 이걸 대기 전력이래. 대기 전력. 대기 전력을 계속 공급해야만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딱 정보를 줘갖고 차단시키면 안 줘도 좋잖아요. 이 사람한테 보내줄 전기 세이브하고 있다가 딴 집에 보내거나 발전, 전기 만드는 걸 좀 덜 만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되게 좋은 겁니다. 전기 만드느라고 화석 연료 떼고 원자력 발전 이러고 있는데 좀 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치? 얘가 이런 스마트한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 모르시죠, 잘 이런 거. 쌤도 몰랐다가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핸드폰에 어플 우리 어디야 구글 플레이나 그죠? 삼각형 이거 들어가면은 스마트 그리드 또는 지능형 전력망 치면은 굉장히 많은 어플이 나옵니다. 한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집의 대기 전력을 완전 원천 봉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개발은 되어 있어요. 개발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실용화를 많이 못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고 많이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다 배웠고 자, 오늘 배운 거 되게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얘기 들었고 기초적인 내용부터 약간 심화 내용까지 다 들었는데 이제 연습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쌤이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전력을 구하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 운동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 풀었잖아. 그거보단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준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찾아서 미리미리 그런 문제를 연습하고 있으면 실제 시험이 딱 왔을 때 아주 쉽게 무난하게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전기 파트에서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그 파트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전력 소비 전력, 생산력, 이 전력 구하는 공식, 이 전력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손실 전력 구하는 거, 손실 전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거 구하는 것들 미리미리 찾아서 스스로 찾거나 또는 선생님에게 요청을 해서 미리미리 좀 연습을 좀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매우 편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두 번의 특강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고백했다가 까이긴 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